2020년 7월 용인푸시 푸바오가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동그란 몸에 귀여운 몸 동작. 출생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푸바오가 조만간 중국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푸바오가 왜 중국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판다는 특유의 몸짓과 몸매, 귀여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동물입니다. 쿵푸 판다라는 캐릭터로 영화화도 되어 굉장한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판다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판다의 주 서식지가 중국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판다는 중국의 남서부 산악지대의 높은 온대림에 서식하는 동물로 원래 중국에서만 태어나는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판다는 중국 정부의 소유입니다. 중국은 이 점을 이용해서 판다를 일종의 외교사절단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면 그에 대한 선물로 판다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최초로 중국이 외국에 판다를 선물했던 것은 꽤나 역사가 깊습니다. 685년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를 희망했던 당나라의 측전무후는 한 쌍의 판다를 일본의 텐무 천황에게 보냈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중국이 판다를 선물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입니다. 1957년 마오쩌둥은 러시아의 흐루시초프에게 처음으로 판다를 보냈으며 1965년 북한의 김정일에게도 판다를 보냈습니다. 또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자 이에 대한 보답으로 한 쌍의 판다를 미국에 선물했고 당시 미국의 영부인이었던 펜닉스는 판다를 워싱턴의 국립동물원에 기증했습니다. 1984년 덩사오핑은 이 정책을 일부 수정합니다. 판다를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은 지속적으로 중국에 두고 선물한 나라에 대여해주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선물받은 나라는 대여에 대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중국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1984년 미국은 중국에서 2마리의 판다를 받는 조건으로 한 마리당 매달 5만 달러를 중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1991년에는 정책이 다시 수정되었고 중국이 판다를 다른 나라로 보낼 때는 최대 10년만 있을 수 있으며 대여를 받는 나라는 대여료로 매년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원 정도를 중국으로 보내야 하고 만약 새끼가 태어난다면 새끼에 대한 소유권도 중국에게 있는 것을 약속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판다의 대여 비용 때문에 중국이 판다 대여 사업을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1994년 우리나라에 왔었던 판다 밍밍과 리리는 1998년 IMF 시기에 경제적 부담으로 중국으로 반환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용인푸시인 푸바오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소유이며 실제로 2017년 일본의 우에노 동물원에서 태어났던 샹샹은 2023년 2월 중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외교적인 호의의 의미로 외국으로 보냈던 만큼 실제 중국이 항의의 표현으로 판다를 다시 자국으로 반환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2010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는 티벳의 리더인 달라이라마를 미국의 백악관으로 초대했습니다. 중국은 이 만남을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규정했고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워싱턴 국립동물원에 있던 판다 타이샨을 중국으로 송환시켰습니다. 푸바오를 처음부터 기르고 계신 강철원 사육사의 말에 의하면 2025년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반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푸바오를 중국으로 떠나보내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푸바오의 짝을 이룰 만한 판다가 우리나라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푸바오를 위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